이러한 철학은 결국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장 교수님께서 교통에 관련된 동서화 정책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장윤준입니다. 저는 보통 토론회라든지 포럼 이런 데서는 이 시간쯤 되면 정신이 좀 혼미하시죠. 몸도 좀 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가지고 끝나고 가시면서 우리 아까 이 대표님이 했던 시대정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 그래서 교통시대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 소개를 좀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교통만 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교통의 안전, 정책, 경제, ITS 이런 쪽으로 상당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통행하고 싶고 계는데 우측 통행은 처음으로 제가 도입을 했고 5030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서화학을 교통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교통에서 상당히 저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동서화합입니다. 화합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어울림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하모니하고 유너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화합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소통이 있어야지 화합이 되죠. 근데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제가 바라볼 때는 교통이라는 물리적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서미래포럼은 대구 민주화학 그리고 광주 민주화학 이 정신이 서로 화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갖춰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잘 살아보겠다라는 정신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한번 보시죠. 광주하고 대구 이 사이가 200km가 약간 넘습니다. 근데 가려면 2시간, 최소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이런 상황이에요. 소통이 될지 의심입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왜 가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야 할 목적이 있을까요? 아주 최소한의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라든지 우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다른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 않겠죠. 그래서 교통 측면으로부터 우리는 동서화합을 이루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정책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제교통정책은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X자형으로 경성 중에서 X자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이때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교통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 이때는 이제 50년대 60년대가 저개발 단계, 전후 복구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런 상황을 교통 측면에서 많이 이제 발전을 시켰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때는 산업화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7x9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교통망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기존의 통행시간 15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냥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영남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의식이 뚜렷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수도권과 영남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7x9 국가 고속도로망, 간선도로망이 지금은 이제 10x10으로 그 기트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 전문용어로 트립 제너레이션하고 트립 어트랙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물리적인 교통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뭐 인천공항 고속도로 다 이제 박정희 시절 때 그 계획됐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북미 이동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상당히 붐비죠. 많이 갑니다.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고속철도 이렇게 건설도 이제 이 당시에 지나갔는데 이때는 지역 간에 소규모의 트립 어트랙션하고 트립 제너레이션들이 있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빨간 걸로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자율차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게 세워지지 않았었으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뭐 대구나 BRT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낙도해상 교통망 그리고 출퇴근 교통망 확충 이런 것이 주요 교통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통 정책을 펼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 목적을 가진 이거 시설들을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산업화라는 목적, 그리고 수도권의 산업단지라는 시설, 그리고 영남의 수출, 그 다음에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하는 산업단지의 건설과 고속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과 영남의 소통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때 ITS라고 하는 신세대, 차세대 교통정책이 들어오면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를 마련을 해준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동서 갈등, 그냥 신교통수단만 건설을 해줄 것이 아니고 양 지역에 산업화 단지 같은 대규모의 핵심 단지를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트랙션 클러스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서가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화합이 돼서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동 목적, 이동 편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에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건설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주 분들이 대구에 가고 싶고 대구 분들이 광주에 오고 싶고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수도권 사람들도 광주 지역으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으로 가고 싶고 해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진짜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광주하고 대구의 고속도로 지금 건설되어 있는 게 한 200km 정도 미만이고요. 최소 2시간 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1년의 교통량은 3,400만 원. 근데 영동선은 2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선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대구 광주는 그런 시설이 없이 고속도로만 아마 건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지역별 트립 어트랙션 클러스터를 건설을 하고 신교통수단을 건설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광주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 한국의 영화 산업 단지를 건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터내셔널 팀파크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코리안 슬림 스튜디오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은 의류 르네상스, 그래서
코리아 밀라노를 이번 건설을 해서 인터내셔널 쇼핑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양 지역을 차세대 초고속 열차로 연결을 해줘서 동서화합의 원동력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의 코리안 슬림 클러스터는 여기 이제 빨갛게 컴플리트 클러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호텔, 레스토랑, 촬영장, 영화관, TV, 역사관, 어뮤즈먼트 파크. 이 어뮤즈먼트 파크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련 지원 기술 전문대학도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대학. 그래서 전체가 다 펴진 완벽한 완전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미국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년에 1000만 명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올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싱가포르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기 위해서 가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도 건설을 했습니다. 대구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는 여기서도 이 지역에도 완전한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구축을 하는데요. 우리 르네상스와 코리안 밀라노에서 호텔, 레스토랑, 의류공장, 의류 전문대학, 그리고 초대형 쇼핑몰, 그 다음에 초대형 아울렛 이런 것들을 그냥 건설만 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듀티프리샵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노면 전차로 연결을 하면 상당한 그 트립 어트랙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 지역을 차세대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튜브로 연결을 하고, 요 밑에 보시면 여수공항이 있습니다. 여수공항하고 연결되는 남해안 벨트와 연결을 시키면 해외 관광객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퍼튜브는 고속 열차보다 이 건설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냥 건설을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연결하면 12분이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달빛 내륙 철도라는 그 하이퍼튜브를 공약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광주에서 담양, 순창, 대구까지 총 6개 광역, 10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국립공원하고 산맥을 우회하는, 그리고 남해안 델타와 연결되는 초고속 열차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수공항을 좀 확대를 시키면 해외 관광객도 유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해외 건설 사례입니다. 짧은 건설 구간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요. 호남선, 전라선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동서화합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수단, 도로만 건설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 어트랙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교통정책, 특히 영호남은 이 어트랙션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 대구 지역에 이 트랙 어트랙션 클러스터를 건설을 하고 미래형 신교통수단을 건설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남해안 벨트와 연결해서 해외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그 동서화합 미래 자유민주주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제 주장을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